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8월 25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로 이번에 새로 취임한 토 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총리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 두 나라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이 인도 뉴델리에서 만나서 2+2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2분기 GDP 경제 성장률과 또 이어서 통화정책 금리 결정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죠. 기리 또는 지리라고 하죠.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으로 이제 바이두라고 있는데 이 바이두라는 중국 기업이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이미 55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어제 월요일에는요, 베트남의 토람 신임 공산당 총서기가, 그러니까 서열 1등이죠. 역시 자신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으로 방문을 해서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나라 간에 굉장히 지금 첨예한 이슈가 쌓여 있는데 가장 첨예한 거는 역시 영해권 분쟁이고요. 그 다음에 교역도 있고 철로 건설도 있고 농업 분야에서도 두 나라 간에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남진하에서 지금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중국이 인공섬을 지으면서 그 서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에서 자기들 영해권을 지금 굉장히 넓게 잡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도 그의 질세라 남진하에서 지금 인공섬 건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과 화해 이런 걸 거듭하면서 어떻게든지 꾸려 나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역시 월요일 8월 19일 어제는요, 인도 뉴델리에서 일본과 인도 두 나라의 2+2, 그러니까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젠다로는 두 가지로, 이제 첫 번째는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Boosting Economic Ties. 그래서 첫 번째 국제 질서는 그냥 하는 공허한 그런 구호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Boosting Economic Ties는 두 나라 간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경제 협력을 앞으로 더 이제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회의를 하는 거로 볼 수 있죠. 사진에서 왼쪽 여자분이 요코 가미카와라고 일본의 외무장관이고요. 그 옆에 분이 이제 인도의 외무장관을 하는 S 자이샹카라는 분입니다. 사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국방장관은 키하라 미노루라는 분이 같이 참석을 하고요. 또 역시 인도의 국방장관을 하는 라지나스 싱이라는 분도 참석을 합니다. 또 역시 8월 19일 월요일에는요,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와르 이브라힘이라는 총리는 굉장히 젊어서부터 정치에 진출을 해가지고 1990년대 말레이시아를 통치했던 그 의사 출신 마하티르라는 총리가 있었죠. 그 마하티르 총리 내각에서 장관도 여러 번 했던 그런 아주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분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가서 보면은 말레이계가 50% 정도 돼서 다수이지만은 또 중국계가 한 30% 되고요. 나머지 한 20%는 뜻밖의 인도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인도에 살다가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택시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인도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에어 아시아라는 저가 항공사를 한 10 몇 년 전이죠. 벌써 20년 됐나? 안 됐나? 아무튼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의 국영 항공사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말고 그거 말고 제2 국영 항공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돈 미국 달러 1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에어 아시아로 탈바꿈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흑자 항공사로 완전히 변신을 한 그 페르난데스라는 이름을 쓰는 인도계 사람이 있거든요. 또 한국인 뭐 승무원하고 결혼까지 한 걸로 이제 한국에는 좀 알려졌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인도계예요. 그래서 인도계 중에서도 가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여러 번 가봤고, 올해도 9월에 가고 10월에 가고 2번을 가는데, 인도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인도의 punjab이라고 서북부 파키스탄과 접경 지역이 있죠. 그 punjab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구자라트라는 주가 있죠. 지금 모디 총리가 바로 이제 구자라트 주 출신이고, 그 인도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간디, 그 간디도 바로 이 구자라트 출신이고, 미국에도 굉장히 구자라트 출신들이 많이 사는데, 아무튼 punjab과 구자라트 주 출신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또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서는 인적 교류, 뭐 그밖에 경제 교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교역 증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2024년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어제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이 되면요, 아세크라고, 이게 뭐의 준말이냐면 아시아 Zero Emission Community,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제로 배기가스 또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예요. 일본이 주도하는 기구고요. 그 밖에 일본 말고도 호주와 아세안 10개 나라들 중에서 미얀마를 빼고 나머지 9개 나라들이 벌써 한 8년 전부터 하는 그런 국제회의입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2023년 태국에서 이 회의가 열렸을 적의 사진이고요. 올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산업과, 그러니까 석유가스 산업과 교통운송업에서, 그러니까 해상, 그다음에 항공업, 밖에 자동차, 육상교통 다 포함하는 교통운송업에서 배기가스 감축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 통화정책을 발표한 나라는 중국과 터키가 있는데, 특히 중국은 프라임 론 레이트라고 부르죠. 미국으로 말하면 기준 금리죠. policy rate라고 이제 미국은 부르고 중국은 prime loan rate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금리를 아마 0.10% 정도 추가로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특히 동영상에 특화한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쿠아이쇼우라고 있어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고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틱톡을 운영하는 그 바이트댄스라고 중국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은 물론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이 쿠아이쇼는 이제 상장 기업이고, 모바일 폰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소셜 미디어, 특히 동영상에 특화된 그런 기업인데, 브라질을 비롯해서 8개 나라에서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유저 베이스 숫자에서 1등을 달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중국의 민간 기업으로서 전기차를 하는 3대 기업을 제가 꼽는데, 첫째는 NIO, NIO라고 있고요. 두 번째가 리오토, LI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엑스펑이라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기업인 엑스펑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1일, 내일이죠. 수요일이 되면요, 타이완 외교부가 주관하는 케타갈란 포럼이라는 국제회의가 타이베이에서 열려요. 이게 벌써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연례회의인데, 타이완의 신임 총통이죠. 라이칭더 총통도 참석을 하고요. 그 밖에 일본의 그 총리를 지냈던 분이죠. 요시히코 노다 전 총리,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나섰다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고배를 마신 여자분이면서 전에 유엔 대사, 그러니까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지냈던 니키 헤일리, 이분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을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타이완 정부의 정말 애달픈 노력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타이완이 국제적으로 지금 올림픽을 비롯해가지고
뭐 UN 국제연합을 비롯해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독자적으로 타이완이라는 그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참석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원 차이나 폴리시 정책 때문에 세계 어딜 가든 타이완은 찬밥 신세인데, 타이완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국제 협력 기구를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굉장히 명예롭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제협력회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7월 한 달 수출입 통계를 내일 발표를 합니다. 일본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일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7월 마지막 주 들어서 일본 엔화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역시 수출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로 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태국이 이제 통화 정책과 특히 이제 금리 변동을 발표를 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으로는 이제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죠. 길리 또는 쥐리,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이 석유가스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산토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이 되면요, 뭐 외교 안보나 이런 그 정치 차원에서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으로서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중국의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이 이제 홍콩에 주식 상장을 한 기업으로서 메이투안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두라고, 원래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서치 엔진, 검색 엔진에서 독보적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구글과 달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구글이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최고로 큰 기업인데, 중국에서 바이두는 그 검색 엔진으로서는 별 재미를 못 봤고, 그 대신에 이 요즘에 바이두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로보택시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벌써 550여 대가 넘는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죠. 그러니까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국의 최대 보험회사죠. 핑안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일본이 7월 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이 녹록치가 않아요. 6월에는 플러스 2.8%를 기록을 해서, 일본이 그토록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금리도 이제 올리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7월 말에 했다가 된통 얻어맞았던 것인데, 아무튼 그 일본은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2.5%였는데 6월 달에는 2.8%였고, 그럼 7월 달에는 어떻게 됐을까? 뭐 3%까지는 아니었어도 저는 뭐 최소 2.8%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시아통신 8월 25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